염색약 바르고 나서 눈물이 펑펑 쏟아진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넘게 피부와 두피를 연구해온 피부과 의사 고수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흰머리를 감추려고 염색을 반복하다가 두피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또 염색하고 그러다 두피는 더 망가지는 악순환.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피부과 의사로서의 경험과 한 사람의 환자로서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두피를 지키면서도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두피 건강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흰머리 정말 신경 쓰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하얀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마치 나이를 드러내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약을 삽니다. 약국에서, 마트에서,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색약들을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염색약에는 강력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PPD 같은 물질들이죠. 이 성분들은 모발 속 깊이 침투해서 색을 입히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피에 심각한 자극을 줍니다. 염색약을 바를 때 느껴지는 따끔거림, 화끈거림, 그리고 염색 후 며칠간 지속되는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두피가 손상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서 두피의 보호막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얇고 예민합니다. 피지선이 많아서 쉽게 기름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50대 중반부터 흰머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했는데 점점 흰머리가 빨리 올라오면서 3주, 2주로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염색약을 바르고 20분쯤 지났을 때 두피가 심하게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급하게 씻어내고 거울을 보니 두피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 빗질할 때, 심지어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40년 넘게 피부를 연구해온 의사인 제가 정작 제 두피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흰머리를 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두피 건강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두피가 망가지면 탈모로 이어지고 남은 머리카락마저 가늘고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흰머리를 덮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또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염색을 반복합니다. 흰머리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두피를 지키면서도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관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답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말이죠.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커피로 염색하면 된다던데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커피, 홍차, 헤나 같은 천연 재료로 흰머리를 염색하는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대부분 실패한다는 걸.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커피로 염색해봤는데 색이 거의 안 들어요. 한두 번 감으면 금방 빠져버려요.
오히려 머리카락만 더 푸석푸석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바로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천연 염색 방법들은 오직 색을 입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진하게 우린 커피를 머리에 바르고 오래 두었다가 씻어내는 식이죠. 하지만 이건 화학 염색약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합니다. 천연 재료는 화학 염색약처럼 모발 속 깊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색이 잘 안 들거나 들어도 금방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두피 보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이나 건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핵심은 이겁니다. 천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염색이 아니라 두피 보호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천연 재료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납니다. 색을 입히기 전에 먼저 두피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먹으면 머리카락에 좋지 않나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는 소화기관을 거쳐 구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죠. 하지만 두피와 모발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 공급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부위입니다. 생명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기들이 먼저 영양소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야 피부와 두피로 영양소가 전달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두피로 가는 영양소는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두피에는 그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손상된 두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두피에는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학 성분이 아닌 순한 천연 성분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천연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커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먼저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러운 색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두피 보호막을 먼저 만든다. 둘째, 천연 재료는 자극이 아닌 영양 공급 목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빠른 변화보다 꾸준한 관리를 목표로 한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화학 염색약 없이도 충분히 두피 건강을 지키면서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과 욕실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피의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염색이나 색소 재료를 사용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세 가지입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아르간 오일,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건 올리브 오일이니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부터 시작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덜어냅니다. 양손으로 비벼서 오일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 두피에 직접 바르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두피가 전체적으로 촉촉해질 정도로만 펴 발라주세요. 오일을 바른 상태로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오일이 두피 깊숙이 스며들면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샤워캡을 쓰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냅니다. 이때도 샴푸를 바로 쓰지 마세요. 물로만 1차 헹굼을 하고 그 다음에 순한 샴푸로 한 번 더 감아냅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 3회 반복하세요. 1, 2주 정도 지나면 두피가 확실히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각질이나 건조함도 개선됩니다. 두피 보호막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면 이제 영양을 공급할 차례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놀라운 천연 영양제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A, D,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두피와 모발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합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를 그릇에 담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섞어줍니다. 잘 저어서 크림처럼 만든 다음 이걸 두피와 모발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특히 두피 쪽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모발 끝보다는 두피와 목은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15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궈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란이 익어버려서 머리카락에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온수나 차가운 물로 헹구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피 보호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천연 재료로 자연스러운 색감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화학 염색약처럼 완벽한 흰머리를 검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흰머리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톤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진하게 우린 커피나 홍차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더 짙은 갈색 톤을, 홍차는 조금 밝은 적갈색 톤을 만들어줍니다. 커피 5스푼 또는 홍차 티백 5개를 물 2컵에 넣고 10분 이상 진하게 우려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힌 다음 분무기에 담습니다. 샤워 후 머리를 타월로 가볍게 말린 상태에서 이 커피액이나 홍차액 두피와 모발 전체에 골고루 뿌립니다. 특히 흰머리가 많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뿌려주세요. 그 상태로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 3시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샤워캡을 쓰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로만 가볍게 헹궈냅니다. 샴푸는 사용하지 마세요. 샴푸를 쓰면 색소가 다 빠져버립니다. 이 과정을 2, 3일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한 번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지만 2, 3주 정도 꾸준히 하면 흰머리가 점차 갈색빛을 띠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와 세이지는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색소를 제공하는 허브입니다. 말린 로즈마리와 세이지를 각각 한 줌씩 물 2컵에 넣고 10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힌 다음 체에 걸러서 액체만 따로 보관합니다. 이 허브액을 커피나 홍차와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는 두피 마사지용 오일에 몇 방울 섞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로즈마리와 세이지는 특히 두피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색감보다는 두피 강화 목적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모두에게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알레르기 반응도 다릅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 부드러운 부분에 소량을 발라보고 24시간 정도 지켜보는 겁니다. 가려움, 발적, 부종 같은 반응이 없으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두피에 바른 후 조금이라도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깨끗이 씻어내세요. 참으면 안 됩니다. 작은 자극도 반복되면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화학 염색약은 한 번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천연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 관리는 한 달, 두 달, 석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2, 3주는 거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두피 건강입니다.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각질이 줄어들고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모근이 튼튼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차 모발도 건강해지고 색감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만약 이미 두피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면 천연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탈모가 심하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할 때 천연 관리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연스러움과 방치는 다릅니다. 천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팩을 해도 매일 사용하는 샴푸가 자극적이면 소용없습니다. 황산염이 들어있지 않은 순한 샴푸를 선택하세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제품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샴푸는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말고 손에서 먼저 거품을 낸 다음 두피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끝 부분으로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 일주일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일 마사지 30분에서 1시간 후 헹굼, 화요일 일반 샴푸, 수요일 계란 노른자 100분 후 헹굼, 목요일 커피용차 스프레이 1시간 이상 후 물로만 헹굼, 금요일 오일 마사, 토요일 커피용차 스프레이, 일요일 휴식 또는 로즈마리 허브액 마사지. 이 루틴을 최소 한 달 이상 지속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흰머리 관리법이 아닙니다. 두피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가져갈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피부를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두피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두피가 건강하면 하루 종일 가려움이나 따가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잠잘 때도, 모자를 쓸 때도, 머리를 감을 때도 신경 쓰이지 않죠. 반대로 두피가 망가지면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통증과 염증, 탈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머리카락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한숨 쉬지 않아도 됩니다.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염색약 때문에 두피가 따갑거나 붓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리 방법들은 사실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오던 전통적인 관리 방식들입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렸을 뿐이죠. 빠른 효과를 내세우는 강한 화학 제품들, 한 번만 쓰면 달라진다는 자극적인 광고에 익숙해지면서 느리지만 안전하고 근본을 회복하는 방법들은 점점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속지 않습니다. 두피는 특히 정직합니다. 자극을 주면 그대로 상처로 반응하고 순하게 돌보면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독하지 않은 천연 재료로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머리카락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다릅니다. 관리한 만큼, 돌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가려움이 줄고, 열감이 가라앉고,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두피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 선택이 1년 뒤, 5년 뒤의 머리숱과 자신감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두피와 피부 건강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병원비 들이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